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국내에선 물론이고 해외에서 특히 중국에선 윤석열 대통령 나토 참석에 강하게 반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공개가 되며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턴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공개된 사진은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만 눈 감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지간하면 다시 찍자고 할 텐데 그런 과정도 없이 이런 사진이 공개된 건 그냥 무시당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심지어 김건희 씨는 스페인 왕비에게 나랑 동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역시나 싸늘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와이프를 모아놓고 언니들 고생 많았죠? 이러더니 스페인 왕비한테는 이런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 비싼 세금 탕진하며 비행기 타고 가서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기에 이런 게 뉴스거리라고 나오고 있냐? 국제망신이란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개된 다른 사진들을 보면 김건희 씨를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밑에 사진을 보면 왼쪽에서 네 번째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금 혼자 겉돈다는 반응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데다 이 사진을 보면 뒷줄에 맨 왼쪽에 있죠. 진짜 부끄럽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에선 윤석열 대통령 나토 참석 목표 기대 이상을 달성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안 봐도 뻔한데요. 안 부끄럽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러니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주목받고 자부심 느끼고 그랬던 상황들이 벌써부터 그립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달에 비해 무려 12.4%나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매우 못함이 42.4%로 압도적인데요. 종합해보면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긴 상황입니다. 매우 심각한 징조고요. 이런 와중에 경제위기 극복 시 반등할 거다.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마주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결과다. 지지율 그 자체가 정부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잣대를 들이댔습니까? 전 세계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K방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때 그때도 얼마나 흔들어댔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 오니 전 세계가 위기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자고요? 장난칩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굉장한 위기에 몰렸죠. 어제는 심지어 단독으로 이준석 성상납 받은 뒤 박근혜식에 줬다. 김성진 측에 이런 폭로가 나온 겁니다. 9년 전 이준석 대표를 접대한 뒤 이준석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 이런 폭로가 나왔는데 이후 이준석 대표는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했죠. 이후로 디테일한 인터뷰 내용도 나왔는데요. 경찰의 수사 의지가 강한데 이준석 성접대 의혹뿐만 아니라 병역법 위반 의혹도 김성진 대표가 알고 있어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성접대 동선과 일정을 소상히 증언할 거라고 하고요. 관련 문자 메시지도 있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거다. 그러면서 유성 리베라 호텔 지하 룸살롱에 이준석 대표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도 하고요. 김 대표에 따르면 성접대가 너무 명백한 팩트라 반박할 이유조차 없다고 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당시 28살 이준석 대표가 고위공직자도 아닌데 왜 그런 사람을 호텔 스위트룸에 숙박시켰는지 납득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디테일한 증언까지도 나왔습니다. 김 대표의 회사 직원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태우고 다닌 운전기사까지 다 조사에 마쳤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진술이 일치하기에 이준석 혼자 아니라고 주장해도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심지어 기가 찬 건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받고 나면 태도가 확 달라졌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시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알선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죠.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윤리위에 공식 제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고요. 이후로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국민의힘이라서 그런가 민주당이었으면 벌써 난리가 나서 진작 쫓겨났을 텐데 참 선택적 분노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련 씨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선택적 분노 많은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저도 최근 글을 남겼습니다. 평소 성 관련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여야 정치인, 여성단체, 일부 언론에 공개적으로 묻고 싶은 건데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사람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야를 떠나 모든 사안의 동일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이후로 박성민 씨가 이준석 비서실장에서 사퇴한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정치적 위기 맞은 이준석, 측근 한기호는 어쩌나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어젯밤에 이준석 대표의 이런 허세성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다고 하네요. 저는 차단당해서 직접 바로바로 못 봐서 아쉬울 따름이고요. 이후로 하태경 씨는 이준석 윤리위 결론 어려울 거다, 망신 주며 시간 끌게 하는 거다, 이렇게 되도 않는 실드를 치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 편에 선 사람들 어떤 논리를 펼치며 실드 치는지도 계속해서 박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분란은 분란대로 지적하면서 민주당도 반드시 쇄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준비했죠. 필수 에너지, 교통 이런 건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제로서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민주당 대표로 이재명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보더라도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이란 얘기고요. 이재명 의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모두가 나와서 붙은 다음에 이재명을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목소리 내고 가치와 비전을 보여주면 된다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